안녕하세요. 오래된 약국입니다. 이 노말리티라고 하는 그룹은 저하고 성유미 원장님이 이제 이런 두 명의 그룹이고요. 요번에 이제 두희 작가님이 저희 점을 보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합류를 같이 하셨고, 성 원장님이랑 그 중간쯤에 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정상성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름을 아예 이제 좀 바꾼 거고요. 근데 이게 비교가 조금 어려운 게 10년 전에 오래된 약국은 사실 꿈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꿈이 있고 없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어떤 그런 질문이었다면 이번엔 질문이 미래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미래를 과거, 현재, 미래, 이제 운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는 거여서 엄밀하게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다른지는 사실 그렇게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긴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일종의 테스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심리 검사 테스트처럼 굉장히 진지하면서 아마 현재 정신과 의사로서의 그런 정체성하고 그 전시 작업 속의 인물하고 사실은 이렇게 구분이 안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말하자면 정신과 의사를 초빙을 해서 심리 테스트를 받는 그 인상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계속 오기도 하지만은 약간은 알면서도 긴가민가 하신 분도 있고 정신과 의사님 뭐를 관찰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 말 그대로 그 퍼포먼스에 굉장히 충실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이제 기획부터 제가 직접 참여를 하기도 했지만 저도 궁금해서 이런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 관객들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가 궁금해서 많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피드백을 제가 유심히 보죠. 그 작업물에 대한 결과나 분석은 오롯이 이제 박 작가님 몫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이거를 이제 뭐 변경하거나 수정하기도 하고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다르죠. 제 아이덴티티가 다르죠. 그때 지금. 당시에는 성원장 정신과 의사를 제가 오픈을 안 했어요. 그래서 관객이 그냥 그 앞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헉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정신과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았어요. 네, 어려웠고. 근데 이제 갑자기 자기가 선택한 답변을 했더니 그 앞에 정신과 의사가 앉아있고 다른 한쪽은 점술가가 앉아있고.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 세 가지 답변을 만나는 퍼포머가 누군지 몰랐고 근데 이번에는 알게 된 거였죠. 이번에는 맞아요. 사실은 제일 큰 차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걸 관객이 다 알고 있는 상태?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를 더 많이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가 제일 많았죠. 네, 현재가 제일 많더라고. 근데 나는 현재가 많을 것 같았는데? 저도요. 그 문장이 미래는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쓰여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달려있다라고 할 때는 현재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현재에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점을 보는 걸로 갈 줄 알았는데 아마 퍼포먼스가 점이라기보다는 이게 과거의 고통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마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비율은 현재가 나머지 두 개를 합친 것만큼이죠. 제일 많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현재 코너로 들어오면 이 해설을 해준다, 뭐 분석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신 분석을 이렇게 타이틀로 했지만은 뭔가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 이제 결국엔 점하고 연결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실제로 분석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모르는 재미가 뭔가요? 그래서 결국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분명상담소 컨셉을 듣고서 이제 조금 질문을 변형을 한 케이스인데 어찌됐든 3명의 퍼포머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운을 처음부터 선택했던 건 아니고 먼저 두희 작가님이 먼저 선택하셨어요. 과거에 선택하셨어요. 네. 저는
운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포춘텔링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운이라는 게 사실 그 에너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운이 정체되었다고 느끼면 이제 그걸 한번 풀고 나가면 운이라는 게 다시 이렇게 흐를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고통을 약간 부사가주는, 불태워주는 이런 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저는 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관객들이 질문이 왜 애착인형이냐, 그리고 왜 현재의 재미이냐, 이제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이 재미잖아요. 왜 그걸 잡은 거예요? 그 이제 저의 삶의 밸류하고 맞는 저는 재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정신과 의사를 하는 것도 출발은 재미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이런 생각과 정신세계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면 알수록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얘기하는데 남을 도우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신이 아니라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정말 제일 좋은 거거든요. 지금 다 그런 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재미를 이제 추구하려면 사실은 혼자 놀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플레이를 한번 시도를 해본 것도 혼자 얼마큼 잘 노시나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애착 인형이라는 대상을 두고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애착 인형은 자기를 이제 제2의 자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착 인형을 이제 제가 물어볼 때 꼭 여쭤보는 게 본인의 애착 인형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른 인형 중에 없는 경우도 되게 많죠. 이 애착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내가 근데 그 버린 지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희한하죠.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보통은 잘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진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월등하게. 그래서 보통은 어느 순간 없어졌어 하는데 그 시점을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은 본인이 직접 안녕하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둘 다 자기 마음이에요. 둘 다 자기 네, 마음.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고 싶어서 가지고, 또 내가 이제 빠이빠이 하고 싶어서 이제 정리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노 프로블럼인데, 나는 그리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지금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있어야 하는 경우. 애착 인형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애착 인형이었었죠. 애착 인형이었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정신과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자기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돌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어떤 애착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긴 버리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버려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상처로 나오죠. 확실히 과거 쪽은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딱 했었고, 왜냐하면 이게 괴로운 고통을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질문이. 이건 두희 작가님 많이 힘들겠다 이제 그 생각을 좀 들었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 되게 드라마틱하게 타잖아요. 그거 보면서 오히려 되게 좀 뭐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약간 카타르시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이거를 과거를 기획을 했을 때 그 태운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심리적인 어떤 위로가 있을 거야라는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타오르는 불 앞에서 오히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그 영향이 컸었던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가. 운을 선택하시는 분 중에는 많은 관객은 사실은 운을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운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어떤 세계에 오픈되어 있을 때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어떤 장소, 새로운 기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모르는 어떤 걸 잡는 건데, 매일 똑같은 걸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운이 있어요. 있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지. 사실 운이라는 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도 있는데, 올라타거나 잡아. 실제로 운에 와가지고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을 봐도
굉장히 평범과 보통을 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되게 나는 여기서 되게 톡톡 튀는 어떤 그런 관객들을 만날 기대였는데 이게 다들 너무 지쳐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조금 상담을 필요하다라고 본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좀 제가 자문도 했는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들은 과거, 현재, 운을 선택했지만 저희들이 만나보면 이 사람은 운이 아니라 과거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다른 선택을 하는 관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확실히 현재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거의 믹스돼 있다라는 거를 다시 좀 느꼈는데 그러니까 현재 원래는 컨셉이 현재의 재미를 찾고 싶다 그건데 그 재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도 지금 뭔가에 묶여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얘기하면은 반드시 이제 과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또 과거를 풀어야 이제 현재의 재미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컨디션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알게 된 경우도 있고, 현재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아도 미래의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무엇이 또 이제 그런 기회가 열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미래의 운에 달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사실 현재로 들어오면은 길이 이제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성향이나 현재 포커싱 하고 있는 게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많이